안녕하세요. 학교 설립과 교지 조성 담당 신영민 주무관입니다. 혹시 제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학교용지와 관련된 행정제도 개선 및 질의회신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3월 1일자로 모든 학교급의 설립 폐지권이 이제 교육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발표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행정법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보다는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사항, 또 현재 본청에서 학교용지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인 사항 등 현안 해결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오히려 교육전청 담당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들은 모두 제가 담당자로서 직접 처리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질의를 주시면 즉각 답변이 가능하고요. 또 사례 발표가 끝난 이후에도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여 질문을 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줌으로 하는 회의는 제가 익숙지 않아서 이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사항을 바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영상이 끊기거나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제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인데요.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었고요. 개인적으로는 파트 1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해당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 이후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파트 2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파트 2 부분은 유인물로서만 이제 전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학교용지 관련 행정제도 개선 사례입니다. 그 세부 사항으로는 첫째, 학습 환경권이 보장되는 넓은 학교 만들기. 두 번째는 경기 학교용지 컨설팅 포털 개발.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개발법 및 학교용지법 개정 건의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학교용지 관련 질의 회신 사례입니다. 단순히 질의 회신 사례를 어떤 그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실제 제가 처리했던 건이어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교육지원청 실무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릴 사항은 학습 환경권이 보장되는 넓은 학교 만들기입니다. 이 제도 개선 사항은 2013년에 이루어진 사안인데요. 현재까지도 유효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학교 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교재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학교시설 건축 규제 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특례 규정을 마련해 일괄적으로 적용, 운영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4개 팀 20여 명의 공무원으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도내 각 지자체와 협의해 앞으로 경기도 내 신설 예정인 490여 개 학교시설에 있어 각종 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에 뉴스에서 보셨던 온전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시설 건축규제 완화 계획이 나오게 된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2013년 7월 4일 당시 한 경기도 의원이 파주 운종지구 내 학교용지 가용 면적이 너무 적어서 건청 차원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원의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정초등학교가 그런 사례인데요.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때문에 학교 교지를 많이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장 면적이 줄어듭니다. 택지를 새로 개발하는 지역의 주차 면적과 대수, 그다음 두 번째, 녹지 공간 확보, 이것에 대한 자치단체별 규정이 다 달라요.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뭐라고 하냐면 주차와 관련된
그리고 녹지 공간 확보와 관련된 이런 것과 관련된 시군이나 도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대응 방법을 수립한 뒤에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시설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건축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교과교실제,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등 학생 복지가 강화되고 있고 또 학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면적의 체육장 확보가 필요하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이 필요함을 이제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교육 수요를 고려해서 우리가 학교 시설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충분한 학교 용지 면적이 이제 필요한데요. 31개 시군별 조례나 개발 사업진의 지구 단위 계획 등에 따른 이 각종 건축 규제로 인해서 가용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건축 규제를 좀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학교 설립사무라는 것은 소위 지방자치 학자들이 말하는 그 의무적 자치 사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재원이 중앙정부에서 전액 충당되고 있고요.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법령상 중앙부처의 심사 절차가 있고 또 학교 용지 면적 등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결정 재량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각종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학교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육장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마저도 체육장 확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행정청 입장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교육 행재정 체계에서 교육청 차원의 학습 환경권 보장을 위한 차선책으로 학교 시설 건축 규제 완화 등 이 행정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2013년 당시 이제 제가 추진했던 계획입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본 계획의 세부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 건축 규제는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한번 더 언급을 드리면 먼저 각 시군별 건축 조례상 규제를 보겠습니다. 건축 조례에서는 대지안의 적용, 공개공지, 또 대지안의 공지와 관련된 건축 규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그 건축 규제가 무엇인지 한번 볼 텐데요. 대지안의 적용이라는 것은 학교 용진의 적용을 위한 면적 확보를 얼마나 해야 하느냐는 것이고요. 공개공지라는 것은 학교 용진의 24시간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개방된 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지안의 공지라는 것은 미관, 개방감, 또 통풍, 피난 등을 위해 이제 비워놓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고요. 건축법상 이런 건축 제한에 대한 근거가 이제 담겨 있고 지자체 조례로서 건축 규제를 얼마나 할지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상 규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는 이제 그 주차장 조례에 따른 건축 규제는 주차장 면적 확보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2013년 9월 당시에 유독 파주시만 시설 면적 150제곱미터당 한 대를 이제 설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각종 건축 규제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그 학생 배치 담당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지구 단위 계획상의 건축 규제인데요. 지구 단위 계획상의 건축 규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건축 한계선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보행 통로, 세 번째는 통경 구간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말씀드리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해결을 해서 어떻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축 한계선은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렇게 후퇴시켜서 건축하기에 필요가 있는 곳 또는 사생활 보호와 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이제 지정하는 것입니다. 공공보행 통로라는 거는요,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 통행에 이제 이용하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합니다. 이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대지 안에 이제 지정하는 것이고요. 통경구간이라는 것은 이 경관에 대한 조명 축이 있는데 시각 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상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지구단위계 지침을 반영한 도면인데요. 고2 부지는 현재 광명 광희고등학교를 말합니다. 광희고등학교는 2013년도에 개교한 학교인데요. 학교 시설 건축 공사 설계 단계에서 이 건축 한계선을 인지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등학교 2학년 부지가 이거 너무 크네. 고등학교 2학년 부지, 아니, 고2 부지가 여기인데요. 보시다시피 건축 한계선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좀 설정이 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한계선을 이제 그때 그 설계 단계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해제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제2경인 고속국도로 인해서 학교 용지에 이제 건축 한계선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도저히 학교 시설 설치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인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고속도로 부분을 방음벽을 설치를 이렇게 해서요. 두껍게 설치를 길게 해서 이 건축 한계선을 삭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 그때 당시 2013년 동시인데요. 통경 구간을 이제 굉장히 넓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실선 부분, 빨간색 실선 부분으로 이렇게 좀 줄였던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이거는 미래지구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 전면, 여기 보시면 범례 부분에 이제 전면 공개 공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렇게 그 전면 공지가 6m나 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공공부행 통로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입니다. 지난 12월 17일에 수원교육지원청 관제팀장님께서 자문을 요청해 왔던 건이어서 말씀드릴 사항도 있어서 이제 제가 추가로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준공된 광교 택지 개발 사업지구 지구 단위계 도면입니다. 하늘색으로 표시된 이 두 개의 학교 용지가 각각 이의고, 그다음에 이의중학교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용지 사이에 공공보행 통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이제 수원지검과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법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원과 검찰청 사이에도 이렇게 공공보행 통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노란색 부분 이제 아파트 용지인데요. 여기도 아파트 용지대에 이렇게 공공보행 통로를 설정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 관제팀장님께서 이제 저에게 질의하셨던 사안은 뭐였냐면, 아무리 봐도 학교 용지인데 학교 용지 내에 이제 도로가 있다라고 하셨고요. 이게 어떤 사안인지 이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용지인데 도로가 있어서 뭔지 모르겠다고 이제 하셨고요. 약 9년 전쯤에 이제 제 동료가 이유고 부지 매입건을 이제 다루었던 기억이 나서 그게 아마 공공보행 통로일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관련 도면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이후 공공보행 통로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지구 단위 계획 지침에 관리 주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민법상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이다. 즉 교육청에서 이제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원시 도시계획과도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유선으로 확인을 했고요. 참고로 이제 법원과 검찰 쪽에서도 자신들의 그 청사 용지에 뜬금없이 이제 공공보행 통로가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관리 주체에 대해 이제 혼동이 있었다고 수원 관제팀장님이 이제 그 유선한 결과를 저에게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발사업 협의의 중요성을 좀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공공보행 통로는 24시간 누구나 이게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지침에 공공보행 통로의 관리를 관할 시장 군수로 하지 않는 이상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이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 온전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시설 건축규제 완화 추진 계획의 목적이 이 도시계획상의 공익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건축규제를 삭제 또는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본 사례는 이제 학교시설을 건축할 때에도 그리고 개교 후에 학교용지를 관리할 때에도 이 건축규제가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발사업 협의 시 미리 검토하는 것이 이제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공공보행 통로가 없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적어도 해당 사항을 이제 우리가 미리 이제 개발사업 협의 때는 도면이 오기 때문에 이걸 인지를 해서 이것을 삭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삭제를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완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자칫 개발사업 시행자의 이 밑그림대로 교육감소 간의 그 공유 재산을 관리해야 될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당시 개발사업 협의 실무자의 꼼꼼함이 향후 시설 공사나 재산 관리를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 배치 담당자의 역량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느끼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께 항상 제가 감사한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를 해서 온전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시설 건축규제 완화 추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고 시행도 하였습니다. 핵심은 도시계획의 목적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교육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상 건축규제와 지구단위 계획 지침상의 규제를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지구단위 계획 저희 그 프로젝트 그때 당시에 그 팀에서 프로젝트 팀에서 조례상 건축 규제 중 과도한 규제로 이제 좀 판단되는 사안은 학교시설 특례를 이제 마련해 달라고 지자체 협조를 추진을 하고, 또 지구 단위 계획 지침상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는 사안은 이 해당 개발 사업의 진행 시기, 즉 실시 계획 승인이 전 단계냐 후냐 이렇게 나눠서 승인 전 단계에는 관계기관 개발 사업 협의 또는 이제 교육환경 평가 시에 좀 검토토록 했고요. 실시계획이 승인돼버린 이후에는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와 별도 협의를 이제 추진토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해당 계획을 이제 수립한 후에 이제 나온 보도 자료였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다수의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하였고요. 지자체의 입장이 담긴 부정적인 시선의 언론 보도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럼 주요 성과가 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화성 동탄 2지구내 학교시설 건축규제 해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직접 LH와 협의를 했고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색 부분 보시면 LH 쪽에서는 건축규제 중 일부를 이제 완화하기로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용인 고림지구라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학교시설 건축규제를 이제 해제를 요청을 했고 여기는 전부 다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있던 세부 내용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도 개정되었습니다. 학교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이제 완화했고요. 또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저희 도교육청 행정국장님이 이제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증축이 어려운 이제 학교시설의 경우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는 2014년 2월 28일 보도인데요. 수원시가 자연녹지 그 학교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의 용도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지역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던 사안입니다. 이 보도는 2015년 12월 17일과 2017년 4월 2일의 보도자료입니다. 2015년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자연 녹지 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이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보도한 내용이고요. 2017년 보도자료는 이 후속 조치로 지자체에서 각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그간 이제 그 학교용지에 설정된 이 건축 규제의 삭제 또는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실제로 검토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3년 말에 그 학교시설 건축 규제 완화 해제 또는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검토를 추진을 해서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을 마련을 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사업 협의 문서가 접수되면 단순히 이 학생 배치 판단만을 검토할 게 아니라 이 수년 후 발생할 학교시설 건축 규제를 미리 파악해서 타당성을 검토토록 저희가 유도를 했다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에 이 학교시설에 대한 건축 규제 설정이 되면 이후 이를 삭제 또는 완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적, 행정적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협의를 할 때 이 설정이 예정된 건축 규제가 이 건축 규제들이 있다면 이게 이제 그 시설 부서의 좀 협조를 통해서 학교 시설 공사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각종 과도한 건축 규제가 학교 용지에 설정된 채로 이 개발 사업 협의가 완료가 돼버리면 이 지자체나 개발 사업 시행자는 교육지원청과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협의에 응한 교육지원청은 몰랐다는 말을 이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관련 행정제도 개선 사례 두 번째인데요. 경기 학교용지 컨설팅 포털 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제가 추진했던 사안이고요. 보시는 공문은 이제 경기 학교용지 컨설팅 포털 관련 기본 계획입니다. 올해 5월 31일에 결재가 났고 세부 계획 3단계 중에 현재 2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조직 개편이 21년 3월 1일자로 시행이 돼서 모든 공립학교의 설패권이 이제 교육청에 위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은 이 학교용지 관련 정책의 기획, 연구, 컨설팅 기능을 이제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되었고요. 또 올해 3월 9일부터 4월 19일간 이제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른 지역의 업무 관련 사례와 과거 이력, 그리고 추진 경과 등에 대한 이런 지원 요구가 있었고요. 또 타시도 대비 우리가 경기도가 월등한 이 신설학교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지금 43.3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지 조성 담당이라는 조직을 경기도에만 편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런 누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좀 타 시도에도 전파할 책무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본 계획을 이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황과 실태입니다. 경기도에는 2021년부터 5년간 이제 220개의 학교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제 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난 상황이죠. 이 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치, 용지 매입 관련 업무에 대한 기피 현상이 이제 고착화되어서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 연속성 등을 이제 강화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21년 그 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치 실무자의 평균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저희가 한번 카운팅을 해봤는데요. 평균 근무 기간은 이제 1년 3개월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쌓기는 다소 부족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황과 실태를 또 보시면 그 시군의 어떤 현황이 발생할 때 대부분 저희 본청으로 유선으로 컨설팅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도 확인을 해서 이제 유선으로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에 대한 공유 관리 체계나 자료가 이제 부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추진 배경, 그다음에 필요성, 또 현황과 실태를 이제 이렇게 고려해 봤을 때 교육지원청에 계신 이 학생 배치 관제 업무 담당자의 어떤 컨설팅 추진을 위한 경기 학교용지 컨설팅 포털을 이제 구축을 해서 학교용지와 관련된 컨설팅의 의뢰와 답변 관리, 그리고 중앙부처의 법령 해석내, 대법원 판례, 등기 설례, 또 쟁점 해결례, 그리고 시시각각 다른 시도에서 발생되는 어떤 학교용지와 관련된 이런 언론 보도 등을 자료를 조회 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제가 마련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체 3단계 중에 2단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3월에 정식 개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접속 주소는 이제 어떻게 할지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씀25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알려드린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본 화면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항상 출장을 많기 때문에 회사 밖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제가 틈틈이 자료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이걸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좀 더 성력을 내지 못해서 저도 좀 답답한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추진 배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교육지원청 담당자분들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교육지원청의 업무 관련 사례 그리고 과거의 이력 및 추진 경과 등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든 실현시켜 드리고 싶어서 지난 8월 11일에 이런 공문을 제가 이제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기 학교용지 컨설팅 포털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청 추진 정책 사례 조사 이 공문을 이제 시행을 한 바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교육지원청에서 사실 자료 제출을 좀 주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왜 그런가 싶어서 하나하나 이제 사연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게 제가 이해 안 되는 측면은 아니었기 때문에 미제출하신 교육지원청은 그대로 그냥 남겨두었고요. 제출하신 이제 교육지원청도 해당 자료의 목록만 제가 파악을 해두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교육지원청의 추진 정책 사례가 이게 좋은 사례든 또 나쁜 사례든 이게 공유할 때 이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 전문성 있는 개발 사업 시행자들을 일선에서 이제 상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의 업무 사례 등 이런 어떤 자료 공유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저는 이 학교용지 확보 컨설팅 체계라는 이 정책을 억지로 추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책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되려면 교육지원청 담당자분들의 이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충분한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만 자료 공유가 가능한 것인지라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고는 좀 생각은 듭니다. 나중에 정식 개통이 되면 일부 게시판은 이제 글쓰기 권한도 부여할 예정이고요. 풍부한 자료가 좀 확보되도록 협업해 주시면 아마 나중에 후임자들을 위한 그 업무 인수의 고통도 좀 덜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접 그 해당 사이트를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시범 운영을 하고 3월에 정식 개통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개발자 입장에서 생성한 각각의 메뉴별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세한 활용 방법은 추후 시범 운영 기간 중에 별도의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 제 말씀을 다 잘 이해가 되시는 거죠? 혹시 아무도 안 듣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네.
그러면 제가, 네, 잘 듣고 계신다고요? 백승호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연천에서도 신혜원 팀장님이신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씀25라는 이 경기 학교용지 컨설팅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요, 네,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음, 화면 공유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지금 이 사이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더 이상 이제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경기 학교용지 컨설팅 포털은 제가 여기 위에 이제 팝업 창을 띄워놓은 것처럼 크롬, 그다음에 엣지, 웨일이라는 이런 브라우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접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시범 운영 기간에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도로 이제 그 회원 가입 신청을 하시면 제가 이제 뻔뻔히 승인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음, 일단 이 화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통합 검색 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하면 모든 것이 다 검색이 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용지라고 한번 해볼까요? 학교 용지라고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게시물 중에 학교 용지로 관련된 내용들을 다 검색을 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 더 보면 이제 더 쭉 세부 내용이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구성은 이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제 통합 검색창이 이 부분에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컨설팅을 실제로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회신을 여기도 할 거예요. 그 부분이고 그래서 컨설팅 의뢰 및 회신이라는 게시판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이 되면 제가 이 부분들 중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FAQ 게시판, 그러니까 자주 답변 드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를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교육지원청 간에 혹시 의견을 좀 교류할 만한 그런 게시판이 필요하다고 있을지 몰라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게시판도 만들었고요. 컨설팅 추진 현황은 저희한테 이제 온 추진 컨설팅 같은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좀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 정책 및 매입 사례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제가 자료를 축적을 하고 있는데, 이 추진 정책이라는 거는 경기도 교육청, 즉 본청에서 했던 정책 사례들도 있을 거고, 교육지원청에서 검토했던 사례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 그 공유가 필요한 그런 사례들을 조사를 했던 거고, 나중에는 이 부분은 이제 좀 자료를 축적해 가야 되는데, 일단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공개할 수 있는 거는 다 제가 여기 공개를 해놨어요. 일단 지금은. 그래서 학교용지 관련 추진 정책을 이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일단 제가 조금 범위를 넓게 잡았는데요. 2021년 이후가 있고, 2011년에서 2020년, 그리고 2010년 이전, 이렇게 이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일단 우리가 과거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목표는 이렇게 세 파트로 좀 나눠서 자료를 찾아서 공유할 만한 것이 있는지는 제가 다 이제 검색을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아까 제가 2013년도에 그 온전한 학교용지 확보 관련된 그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2013년 5분 내로 네,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더 많은데 길게 하면 어차피 더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련된 계획도 여기 다 그대로 있고요. 내부 결제했던 본문도 그대로 제가 공개를 했고 지역청이 그때 당시 시행했던 공문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올해 3월 1일자로 이제 다시 발령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검토했던 그 모든 공개 가능한 자료는 제가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법제처 법령 해석, 학교용지와 관련된 것도 제가 다 찾아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법제처, 교육부, 국토교통부별로 이렇게 질의했던 거, 답변 온 거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자료실 부분인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었던 매뉴얼도 제가 여기 올려놨고요. 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과 관련된 매뉴얼도 여기 올려놨습니다. 다만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링크 접속 주소도 올려놨고 어떻게 다운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LH 국토연구원 뭐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좀 확인할 만한 내용들은 다 올려놨고요. 언론 보도 같은 경우도 제가 다 이제 저는 항상 매일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지금은 다 필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관련 언론 보도들을 올려놨고 그 전체 기사를 그대로 여기다 올려놓으면 이제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링크를 올려놨고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 키워드만 제가 이제 본문에 넣어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합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언론 보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추천 사이트인데요. 추천 사이트도 이 부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되게 많은데 제가 되게 많이 애용하는 사이트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토지 이름은 다 아실 테고요. 경기 부동산 포털도 다 아실 내용이고 시리얼이라든가 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지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 매뉴얼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는 제가 내년도에 이것과 관련된 사용법에 대해서는 교육을 한번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중요한 파트 1 부분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학교용지 관련 행정제도 개선 사례 중에 지금 총 3개 중에 2개만 했는데요. 올해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도시개발법하고 학교용지법에 대한 개정 건의한 내용도 실제 이것에 대한 문제를 닥쳤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해결하기까지의 과정을 다 제가 여기 넣어놨고 뭐 말씀드릴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무리만 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질문을 또 좀 제가 받고 싶었는데 질문도 받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좀 지루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학생 배치 및 학교 설립을 위해 많은 이제 고생을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나름 그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좀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좀 지루하셨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 학교 설립 행정은 다양한 개발 법령인지 버무러진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발견해낼 수 있는 어떤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도시개발법이나 학교용지법 개정 건의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못 드렸고 그 이후에 학교용지와 관련된 어떤 질의 회신 사례 보면 또 제도 개선을 실제 한 사례거든요. 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이제 이 학교 설립에 대한 설립회권이 다 이제 교육지원청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배치 담당자님들께서 업무를 하시다가 이게 정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있다면 좀 대안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본청에도 좀 그런 것들을 좀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법제화 내지는 이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못해서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지 조성 담당 신영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수는 이것으로 다 마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제 나가주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